어느 날 문득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비어있는 식탁 위에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놓여 있고 그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전 같으면 소박하다고 느꼈을 그 풍경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더 많이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늘 한 발 더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집을 꿈꾸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하며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것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깊이 잠듭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면 정말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전혀 다른 곳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도 부족하다. 우리는 이 문장을 조용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 힘든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일까요? 젊은 시절에는 늘 목표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편해질 것 같았고, 조금만 더 오르면 안정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서면 또 다른 기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성공은 오늘의 평범함이 되었고, 오늘의 평범함은 다시 불안이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늘 나보다 앞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비교는 조용히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충분하다고 느끼기보다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없는 계단을 오르듯 살아왔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숨이 찼지만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어쩌면 포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만족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려놓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손에 넣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 기쁨은 더 이상 우리를 설레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에피쿠로스의 말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정말 부족한가 하고 말입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던 날의 기쁨을 떠올려 봅니다. 처음 내 이름으로 된 작은 공간을 마련했을 때의 안도감을 떠올려 봅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감정을 오래 붙잡지 못했을까요? 만족은 조건이 완벽해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멈춰서서 지금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는 삶은 늘 불안과 함께 갑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삶은 크지 않아도 단단합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혹시 이미 충분한데도 불안에 밀려 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만족을 배운다는 것은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적게 가져도 괜찮다는 생각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부를 숫자로 배워왔습니다. 얼마를 모았는지, 무엇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늘 더 큰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평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은퇴한 가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집을 넓히는 것이 꿈이었지만 지금은 방이 많아 청소가 힘들다고 말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에는 작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간이 넓어진 만큼 마음이 넓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한 부부는 매일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서로의 하루를 듣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들에게 불안,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이었습니다. 적은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이 크게 아프지 않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며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정도면 이미 큰 부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요? 젊은 날에는 이런 말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혹시 뒤처질까 걱정했고, 혹시 준비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을 쌓아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키는 것보다 가볍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충분함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비교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크지 않아도 괜찮고 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부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란 큰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이 문장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부의 개념을 조용히 뒤집습니다. 우리는 늘 더 가지는 방향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덜어내는 방향을 말합니다. 욕망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은 늘어납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혹시 잃을까 걱정하고 혹시 뒤처질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놓입니다. 반대로 욕망이 줄어들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씩 정리됩니다. 비교도 줄어들고 경쟁도 옅어집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점점 잦아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오랫동안 쓰지 않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리가 끝난 뒤 그는 이상하게도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자 공간이 넓어졌고 공간이 넓어지자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일이 자신을 편안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욕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필요 이상으로 붙잡고 있던 기대와 비교와 욕심을 내려놓으면 숨이 쉬어집니다. 더 높이 오르지 않아도 괜찮고 더 크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꿈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긴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것들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가족의 얼굴과 하루의 평온과 몸의 건강이 새롭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자산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진짜 단단한 사람은 덜 원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욕망이 적을수록 흔들릴 이유도 적어집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남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서서도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가져도 괜찮습니다. 이미 필요한 만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더 가지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더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에피쿠로스의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만족을 배우고 욕망을 줄이면 삶은 한결 가벼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이만큼 살아왔고 이미 수많은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단단합니다. 남들보다 크지 않아도 되고 남들보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과 익숙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과 따뜻한 차 한 잔이 주는 평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채워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적게 가져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잠시 비교를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안에 우리가 찾던 답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